우리 지역 현안들과 과제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조언과 제언들 듣는 시간입니다.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구미상공회의소가 최근 법인세율을 지방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구미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인세율 차등제 주장 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비수도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굳이 통계를 들이댈 이유도 없이 수도권은 사실은 사람이 몰려서 문제가 생기고 네.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지방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된다면 일자리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기업을 지방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법인세율 차등 적용제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것이라 봅니다. 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국토 균형 발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추진을 했으나 점점 더 격차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처음 우리 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쩌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울산이나 창원, 구미 등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다가 특화된 공단을 만들었고 또 수도권은 더 이상 성장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마다 조금씩 그 규제를 완화해 와서 지금 이 지경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는 아마 대통령 단임제도 큰 기여를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선거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경제 수치 지표 이런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성과에 매진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조금 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 국회 역할이 좀 큰데 뭐 균형 발전에 대한 뭐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매번 국회 때마다 별 성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기대해도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저도 국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 반대 그리고 지방 예산 증가 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회는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날이 갈수록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지방 국회의원 숫자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년 전에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인구의 그 차이를 3배 이상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정했고 네. 그래서 점점 더 그 숫자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문제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쩌면 저는 지역이나 행정 단위의 대표성도 주어서 지방의 국회의원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있어서 네. 지방 의원들이 주장을 하면은 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계속 주장해 오고 이것이 연결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시 이 법인세율 차등제로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의 키가 될 것 같은데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국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고 또 그 외에 사실은 행정부의 어떤 동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부 측면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행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큰 대기업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인구는 몇 명이다. 제1공장, 2공장, 3공장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다. 이랬을 경우에 더 법인세율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것을 공장마다 다 분산시킬 수 있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조세평등주의 이 말씀이군요. 아, 말- 예. 예, 그렇죠. 그 잘 아시다시피 예. 조세평등주의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과세는 공평해야 된다. 네. 뭐 이러한데 이런 큰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극복하지 그렇죠. 못할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어떤 사례들 좀 있을까요? 예, 스위스나 이스라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서 아, 그 나라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크게 보아서 나라 전체 경제를 키우는데 크게 보탬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과제라면? 아무래도 22대 이제 국회에서 제발 이것이 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미시적인 그런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서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 중 대부분은 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집값 비싸지요. 네. 또 교육열 올라가지요. 이것이 다 조금 일자리가 지방으로 나누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수도권 출신 의원들 특히 좀 거시적 시각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